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판 엘란데르를 고대한다. 위철한.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이다. 척박한 가정 환경을 가진 스웨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가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이 상대를 싸워 이겨야만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끊임없이 파업을 일으켰고 경영자들은 노사분기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했다. 이에 국민은 가난, 실업,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나라가 벼랑 끝에 처한 형국이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자 총리 타케 엘란데르가 노동자, 경영자, 국민에게 던진 말이 바로 위 구절이다. 그는 1946년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취임하여 23년간 총리를 지내면서 결국에 스웨덴을 지상 최고의 복지국가, 국가 청렴도 지수 최상의 국가, 높은 국민소득 국가로의 깃들을 마련하였다. 그는 경제성장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렇다면 그가 최장수 총리에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그는 모든 사람과의 소통을 통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냈다. 그는 청년 시절 급진적 진보주의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왕과 국민은 그가 총리가 되면 재계는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성장은 멈출 것으로 염려했지만 결국 그러한 걱정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총리에 재임하는 동안 유능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장가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노조 대표와 함께 노사정 회의를 통하여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에는 이를 공론장으로 끌어들여 대화하고 끊임없이 설득하여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합의점을 이끌었다. 그러한 대화 과정에서 기업가가 몰랐던 노동자의 사정과 노동자가 몰랐던 기업가의 고충이 서로 교감되고 이해됨으로써 파업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는 학자, 언론인, 법률가, 환경운동가, 은행가, 상인, 농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르프순드 별장으로 초대하여 매주 목요일에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심지어 여름 휴가 기간에도 국가가 직면한 현안들에 관하여 대화와 토론을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그러한 회의는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23년 총리 재임 기간 내내 멈추지 아니하였다. 결국에는 이러한 대화를 통한 소통이 국민을 통합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 저주받은 돌뿌리 나라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변모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및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돌봐주는 정책을 폈다. 즉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연금을 지급하고 환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무상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언제라도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며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이라고 보고 주택수당법을 만들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사람들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을 때 비로소 한 개인과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복지정책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난제에 접할 때마다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 모두를 상대로 수십 년간 설득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소하고 청렴하며 특권 없는 삶을 실천했다. 엘란데르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검소하게 살았다. 총리 시절에도 20년이 넘은 외투를 입고 신발도 구두 밑장을 갈아가며 오래도록 신었다. 집권 23년 동안 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 위해 입던 옷은 단 한 벌이었다고 한다.
그는 총리 시절에도 관저 대신 자신이 재임 시절 서민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에서 월세로 살았고 출퇴근할 때 관용차 대신 부인이 운전해주는 차량을 이용했다. 그는 마지막 선거에서 스웨덴 선거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68세에 사심없이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물러났다. 총리 퇴임 직후 거처할 집이 없어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시골 마을인 붐메슈빅에 국민이 마련해준 작은 주택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봉사 헌신하였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 공감으로 소통하는 삶을 실천하며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 그 집에서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내년 3월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땅에서도 타케 엘란데르처럼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출연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